일단 지상을 보자면 이제 기동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 그다음에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가 있고요. 특히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핵심적인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제 K2 전차도 타봤는데 전차는 좀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하고 좀 틀려요. 특히 이제 이 현수 장치라고 하죠. 이게 틀린데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반능동형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탑승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말고 무빙 워크라고 하죠. 이제 험지를 돌파할 때도 마치 무빙 워크 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로 우리가 험지를 간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아무리 좋은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K2 전차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수 장치에 이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험지 돌파를 할 때도 이 실제 차 내에 전해지는 그런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많이 상쇄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K2 전차를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전차계의 제네시스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M1 전차에 비해서는 뭐 네임 밸류라든가 이런 브랜드 밸류는 좀 떨어지지만 성능 자체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반면 이제 요 앞서 말씀드렸던 레오파르트 2나 M1 뭐 A2 계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K2 전차보다 좀 평가를 높게 받는 게 실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K2 전차는 이제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핸디캡인데, 근데 지금 이제 폴란드에 수출돼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K9 자주포는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K9 자주포가 1000문이 넘습니다. 거기다 이제 해외 수출되는 것까지 하면, 이제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것들, 그리고 향후 수출까지 하면 거의 뭐 1500대 이상이라고 이제는 봐야 되는데, 일단 수량면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지금. 운용 중인 자주포 가운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그러니까 도입국 입장에서 이제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게 물론 성능도 있지만 대수가 많다 그러는 거는 그만큼 운용하기 좋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